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도 재밌어하는 문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9시 30분쯤에는 치과에 계셨겠군요. 방송 못 들으셨겠네요. 오면서 좀 들었어요. 그 늪지대의 네. 그 굉장히 환경이라든지 아, 이산화탄소도 하고. 네네네. 네. 저는 그 얘기보다 네. 오늘 아침 문장 플랫폼에서 문학 예. 요심꾼 탐나는 문학 이 시간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그 추천해주는 도서를 도서관 가서 매번 빌려보신다는 진짜요? 그분의 사연을 소개했거든요. 네. 되게 제가 그때 굉장히 초조해 하고 있었어요. 9시 30분에 저희 그쵸. 아침 문장 플랫폼에서 문장 소개했었는데, 플랫폼. 네, 네. 치과에 오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아마 못 네, 들으셨겠다 다시 듣기로 꼭 싶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듣고 계시고 또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 네, 또 이렇게 우리 오순주 작가님도 더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문학 이야기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네. 11월에는 생각하는 그림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는 두려움과 용기에 관한 그림책이에요. 네, 블랙독. 그렇습니다. 블랙독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꽤 블랙독이라는 용어가 심리학 용어로도 꽤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그 제주도 교육청하고 함께 9월부터 전도에 있는 초등학교를 돌면서 네. 4.3 평화인권 교원 연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흥산초가 끝나면 음. 27번의 교원 연수가 끝납니다. 그래요. 어느새 27번의 교원 연수. 와, 예, 네. 그때 블랙독을 네. 최근에 읽어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이 작품도 함께 하셨고요. 지금 오늘 우리 밖에도 우리 초등학생들, 6학년 학생들이 또 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뜻깊은 시간 함께 또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초등학교 교원 연수에 또 블랙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관계인지 또 궁금해요? 네. 네. 연수를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 많이 느꼈어요. 선생님들께서 4.3 주간에 초등학생들을 지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지도를 해주시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4.3을 잘 아시는 분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네. 입도하신 분이 있고 근데 다 이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음. 지도를 한 입장에서 네. 4.3이라는 주제가 네.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무겁고 네. 그리고 막연하고 네. 그리고 무섭고 아. 이런 내용들을 네. 이제 교사인 나 자신도 이렇게 막연하고 무섭고 좀 슬픈데 네. 어린이들은 오죽할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 말씀이 계속 가슴에 좀 맺혀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도서관에서 계속 이제 책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네. 이 책을 발견하고 요걸 읽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깜짝 아. 놀라면서 너무 반가웠던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교원 연수를 통해서도 만드셨고, 제주 4.3과 그림책을 연결해서 또 4.3 없는 4.3 그림책 읽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도 기회되면 한번 그 연수도, 네,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또 네. 하시는지. 아마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학 욕심꾼은 그림책을 어떻게 고르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도서관이 좀 잘 돼 있잖아요. 네. 특히 신간 코너가 잘 돼 있어요. 저는 최근에는 거의 어린이 자료실만 많이 간 것 같아요. 어린이 네, 자료실에 네. 가면 남자 어른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낯선 인물처럼 항상 가가지고 네. 신간 코너에 가서 책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좀 눈에 걸리는 책들 한 권씩 한 권씩 하고 네. 또 가족 카드가 있으니까 네. 갈 때마다 한 열 몇 권씩 가져가가지고 네.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4.3과 좀 연관이 있다 싶은 책들은 네. 따로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역시 우리 오순주 작가도 도서관에 어린이 자료실 등 신간 그림책들을 서성이면서 네, 작품을 서성입니다. 또 보고 고민하고 또 읽어보고 또 구매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특별한 책들을 골라 오십니다. 그렇게 골라 오신 책이 또 이 블랙독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블랙독이 뭐 우울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뭔가 두려움을 얘기할 때 블랙독 얘기를 하는데 어떤 스토리인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네. 저 스토리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햇살주디님께서는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저도 뭐 어두운 길을 간다든지. 어두운 길을 간다. 네, 그렇죠. 어두운 길을 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네, 이 길에서 무엇을 만날지 모르기 네, 때문이에요. 네.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눈앞의 것들이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되게 두려움을 두려워 느낀다고 느끼죠. 하더라고요. 저도 예. 맞아요. 운전을 하고 나서는 안개 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럴 때도 너무 두려워요. 네. 네, 그러고 맞습니다. 보니까 진짜 눈앞이 좀 깜깜하고 예측이 안 될 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려움의 대상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서는 호프씨네 집이에요. 호프 네, 아저씨네 집에는 호프 아저씨, 그 다음에 이제 엄마, 그 음, 다음에 이제 삼남매가 살고 있어요. 네.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호프 아저씨네 집에 검은 개 한 마리가 찾아오면서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어허. 그래서 처음에는 호프 아저씨가 호랑이만한 개가 왔어. 검둥 개가 왔어. 네. 그런데 이제 엄마는 코끼리만한 검둥 개가 왔어. 네, 점점 커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애들라인은 이제 큰 누나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만한 검둥개가 왔어. 그렇게 하면서 큰 개가. 되게 커지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막내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꼬맹이라고 부르는 이 막내, 동화책에서도. 꼬맹이라는 부르는 막내가 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검둥개랑 같이 술래잡기 하면서 놀거든요. 네. 놀면서 그 티라노사우루스만 했던 검둥개가 조금씩 조금씩 작아져요. 그래서 고양이 문으로 들어올 정도로 작아지면서 이 네. 가족들의 일원이 되고 같이 방에서 따뜻한 난로에서 지내게 된다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귀여운 애완견을 네, 처음에는 그렇죠. 왜 이렇게 무섭게 상징했을까? 예, 그 다스려지는 네. 감정을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정을 다스려지는 이 과정을 좀 찬찬히 소개했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둥개가 점점 커진다는 건 무서운 감정도 점점 커진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꼬맹이가 직접 보고 같이 지내면서 귀여운 네, 애완견이 맞아요. 됐다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감정의 노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되게 손쉽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예, 네.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쨌든 인간은 감정이 되게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감정을 이겨낼 것이냐? 두려우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조금씩 줄어든대요. 블랙독처럼. 네, 그 두려운 감정을 내 안에서 뭔가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네, 분석하다 보면 점점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작아진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진짜 어쩔 때는요, 내 마음을 놔도 어떻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죠? 우리 네. 아이들을 또 키우는 부모님들도 더 공감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어떻게 저렇게 좀 다스려주면 좋을까?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들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아이 앞에서 화를 낼 때 부글부글 네, 그렇죠. 부글부글 끓어서 많이 또 끓죠. 다스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문학 욕심꾼이니까 네, 이제 문학의 특성,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죄와벌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좋아해요. 네, 그 작가는 주로 살인이라든지 음. 간질병이라든지 법정이라든지 되게 어두운 주제를 의도적으로 네, 작품 세계로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살인이나 간질병이나 법정은 네.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좀 피하려고 어두우니까, 하는. 무서우니까, 네, 네, 그리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네. 근데 그것을 문학 작품의 소재로 이용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결국은 이겨나가게 만드는 것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들하고 관계하기가 되게 좀 수월한데, 근데 문학을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평소에 뭐 자기계발서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거의 거들떠보지 않는다든지 뭐 시라든지 뭐 동화,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그 아이의 감정을 되게 잘 모르시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네요. 문학을 많이 읽으시라고 문학 옥신꾼이 네. 외칩니다. 이연사. 이연사 외칩니다. 이연사 근데 외칩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었네요. 우리 인간의 내면, 인문학들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이 검둥개를 막연하게 다 그 무섭게만 나중에 묘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막내가 다시 작게 만들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네. 어른들이나 형들은 네. 아까 보면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이해하지 이 않는다. 두려움에 대해서 네. 그냥 두렵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주 4.3 당시에도 만약에 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 토벌대 같은 경우에 되게 응원 경찰이나 그런 이제 군인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네. 그거는 그리고 많이 학살을 하기도 하고 그건 그 두려움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두려웠으면 뭐 얘기로 해도 될 텐데 얘기하지 아, 않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가족들도 숨을 생각만 하고 아, 검둥개가 왜 왔지? 놀러 왔나? 아니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왔나? 근데 이 가족들은 꼬맹이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니까 질겅질겅 너를 씹어먹을지도 몰라. 어머. 막 이렇게 겁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해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겁먹으니까 막연하게 던지는 말들이죠. 그렇죠. 네. 이게 더 두려움을 좀 더 만들어내는데 이 꼬맹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나봐요. 실제로 만나고 네, 네. 부딪히고 놀고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볼 때도 그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왜곡해서 보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 맞습니다. 전혀 순수한 우리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이 그림책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도 현실을 직면하고 제대로 분석해서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네, 맞습니다. 얘기해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되게 네. 재밌는 게 네. 이 그림책의 뒷장면에 보면 앞에 네. 장면에는 엄마가 이제 커피잔을 쏟고 그런 네. 장면들이 나와요. 깜짝 놀라서. 근데 맨 네. 뒤에 장면에서는 네. 아빠는 후라이팬을 모자로 뒤집어 쓰고 엄마는 냄비를 모자로 뒤집어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누나는 박스 네. 그다음에 형은 뭐 꽃갈 같은 걸 뒤집었어요. 네. 안 깔때기 버리고? 깔때기 같은 걸 뒤집어 쓴다는 건데 네. 이게 다 그 꼬맹이를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유족이니까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들이랑 사삼 이야기하면서 네. 저도 되게 많이 치유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삼이나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성으로 접근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네네. 이제 감정으로 접근하면 네. 조금씩 풀릴 수 있다. 두려움의 실마리가 감정도. 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것 같네요. 막연하게 두렵고 예전에는 아예 바깥으로 내뱉지도 못했던 네, 맞습니다. 사삼을 내뱉으면 어떻게 이제는 될까봐. 좀 예. 얘기하면서 조금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화해와 또 갈등 아직 남은 것들이 많지만 또 극복하고 상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네. 걸 또 책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많이 설명해 배울 주시네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술래잡이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막내가 블랙독 콧구멍이 들어갈 만큼 컸는데 네. 나중에는 고양이 문을 통과할 정도로 작아진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인상 깊네요. 네. 예. 그 선생님들께서 그럼 사삼을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거냐라고 네. 말씀드리면 제가 연수할 때마다 30권으로 사삼과 관련된 그림책을 좀 뽑아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거는 아, 제주 사삼이라는 전체를 막연하게 보지 말고 30개의 그림책을 통해서 30부분으로 쪼개고 30개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독입니다.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30권의 그림책을 보면서 막연했던 사삼 교육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지 예, 쪼개서 이해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도 예, 계획하게 되시는 어린이들도 거군요. 그러면 되게 네.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블랙독도 골라 오셨어요. 네. 여러분 뭐 꼭 사삼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낭송하기 위해서 또 문장을 갖고 오셨거든요. 네. 네, 또 좋은 문장을 가져오셨는데 어떤 글인지 우선 한번 들어보고 얘기 또 나눠볼게요. 네.
호프 아저씨네 가족은 덜덜덜 떨 만큼 검둥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무시무시하지도 않다는 걸 알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사납네? 이렇게 호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들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꼬맹이만도 못하다니.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꼬맹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호프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정말 용기 있는 아이야. 저렇게 덩치 큰 무시무시한 녀석과 당당히 마주하다니. 진짜 그래요. 우리 꼬맹이가 큰일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도 네. 어린이였으니까 네. 어린이를 되찾기만 하면 네. 된다고 생각하고 전 동심이 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야겠어요. 네, 오늘도. 맞습니다. 네. 네. 밖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떨치고 네. 당당하게 맞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블랙도 생각하는 그림책 11월의 그림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11월의 마지막 그림책이군요. 예, 마지막 그림책인데요.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 그림책을 좀 더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음 주도 그림책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12월에도 우리 네네. 그림책이 이어갈 텐데 혹시 어떤 책을 준비하셨어요? 다음 책은 그 친구라는 상상력 있잖아요. 네. 우리가 또래만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네. 그리고 물건, 자연, 곤충 이런 모든 것들, 뭐 노래까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아. 친구의 상상력을 아주 확대시켜주는 온 세상에 친구가 가득이라는 네. 그림책을 읽어볼 건데요. 네. 제가 한림 지역 분들과 주민분들과 함께 마을 돌봄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함께 읽으면서 활동하면서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한림 지역에서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또 이런 워크숍도 마련했었군요. 기대가 됩니다. 동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친구가 가득. 네. 네.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책이라고 하니까 네. 기대됩니다. 요즘에 많이 외롭고 힘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탐나는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